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찌읒입니다. 제가 좀 아무 생각 없이 쉬다 왔어요. 대신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해 주셨던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종이를 고르실 때마다 선택사항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세목, 중목, 황목, 그람, 코트? 이게 다 뭐야?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알고 고르셔야 여러분도 실패가 없이 원하는 종이를 적당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 번쯤은 저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채화 종이의 모든 것을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수채화 종이가 왜 필요할까요? 수채화는 어느 재료보다 물을 많이 활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물을 잘 견뎌줄 종이가 필요하거든요. A4 용지나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켄트지, 그것으로 만드는 스케치북도 충분히 채색이 되지만 아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종이를 구매하기에 이 영상을 보는 거겠죠? 생각보다 수채화에선 종이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요. 그럼 물을 잘 버텨주는 종이, 이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작용이 돼요. 크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람수, 종이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표면의 질감과 두께로 결정이 돼요. 이 그람수, 이걸 보통 평량이라고 하는데요. 종이를 살 때 보면 그람, GSM으로 많이 마주하셨을 거예요. 종이 크기당 종이 무게를 뜻하는 것이고 보통은 그람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A4가 80g이고 그림을 그리는 종이는 120g 이상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수채화에 적합한 종이는 켄트지로 알고 있는 200g, 220g부터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300g부터예요. 저는 600g까지 써보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200g 이상, 제대로 써보고 싶으시면 300g 이상,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 주셨던 비침, 벗겨짐, 뜨는 거, 이거 다 그람수와 관련이 있어요. 두꺼울수록 모두 더 잘 견디는 편이거든요. 쉽게 그림을 그리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게 무슨 소린지 궁금하셨죠? 종이를 살 때 보면은 코튼 몇 %인지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되기도 하는데요. 코튼 함량이 높을수록 물을 더 잘 머금어주고 발색도 더 높아지며 번짐 역시 좋아져요. 그러니까 별걸 하지 않아도 종이가 다 해준다는 것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따로 표기되지 않은 종이든 셀룰로즈 종이인데 코튼이 들어간 거, 면, 셀룰로즈는 펄프로 만들어지는 종이라 왜 옷은 물에 젖어도 찢어지거나 하진 않지만 휴지나 종이는 찢어지잖아요? 확 쪼그라들거나요? 그런 식으로 면이 물에 더 잘 버텨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셀룰로즈가 종이 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쓰는 이 종이도 셀룰로즈거든요. 잘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견고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설명을 다 못 드렸었던 GSM은 종이 그람수 단위와 조금 다르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다른 종이들은 대부분 100단위로 떨어지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이유가 종이의 펄프 비율이 줄고 돌가루가 섞여 들어갈수록 이게 조금 더 무거워져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쁜 건 아니고 나무가 비싸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원가 절감의 이유로 그렇게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단위가 다르다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기준인 표면의 질감과 두께, 요거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요 표면의 질감과 두께는 압축 방식에 따라 나뉜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세목, 요게 중목, 요게 항목인데요. 각각 러프, 콜드프레스, 핫프레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표면 질감이 다른 게 보이시죠? 차례대로 세목, 중목, 황목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요철의 정도에 따라서 물을 잘 견디고 머금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철이 강할수록이 포인트입니다. 거칠기 순으로 황목이 제일 거칠고 요철이 강하며 두께도 비교적 두껍습니다.
물이 빨리 마르지 않고 잘 머금고 있어져서 수채화 특유의 번지 표현을 활용해서 그리기 좋습니다. 이 거친 표면 때문에 다양한 질감을 만들기도 좋고 결에 따라서 모양이 알아서 예쁘게 퍼져요. 붓 자국도 상대적으로 덜 남고 똥도 덜 생겨서 스미듯 퍼지듯 깔끔한 터치를 만들기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정말 물맛 나는 수채화의 느낌이 드는 그림은 황목에서 그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보통 수채화 할 때만 쓰는데 목탄이 잘 붙어서 목탄 그림 그리기도 좋다고 하네요. 황목에다가 코튼 함량이 높아질수록 표면이 아주 거칠고 탄탄해지는데요. 황목의 코튼 팩인 리얼 코튼 요거 기억하시나요? 아르시아 더불어서 진짜 하드보드지처럼 아주 탄탄한 편이에요. 반면 황목이라고 할지라도 셀룰로즈 종이면은 상대적으로 얇다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300g일지라도 이거는 코튼 60인 거, 그리고 이거는 코튼 100인 거, 이거는 수제 종이, 셀룰로즈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보시면은 차례대로 코튼 100이 제일 두껍고 이것도 엄청 두꺼워요. 대신 수제종이라서 그런지 조금 말랑해요. 이게 코튼 60이고 셀룰로즈라 그랬잖아요. 근데 코튼이 포함되지 않은 게 훨씬 딱딱해요. 뭐가 어떻게 된 비율인지에 따라가지고서는 같은 그것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다음으로 거친 중목은 비가열 압착 방식으로 제작되는 종이로 황목보다는 덜 거칠고 세목보다는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목보단 부드러운 말랑한 느낌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탄력 같은 것을 보면은 황목이 가장 탄탄하다는 느낌이 있고 중목은 그 다음 정도예요. 중목은 황목과 세목의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두 종이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재료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종이입니다. 이것도 물번짐이 좋긴 한데 황목처럼 확 번져나가지가 않아서 빨리 마르지 않는 곤란한 일이 없으니까 아직 물 조절이 힘들거나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정확한 묘사를 빨리 하며 그려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적합하겠죠? 수채화 종이를 쓰고 싶긴 한데 제일 무난한 거를 쓰고 싶다 할 때는 중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목은 고온 압착 방식으로 제작되어 색 중에 가장 덜 거친 표면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칠지 않다 못해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일반 종이라고 생각하는 곱고 매끄러운 면인데 세목을 제가 많이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가 써본 이 세목의 경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폭신한 편이라고 느껴졌었어요.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활용해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색연필이나 페나 소묘 같은 건식 재료를 쓸 때, 보테니컬 아트를 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물이 상대적으로 빨리 흡수되고 마르는 편이기 때문에 앞에 종이들에 비해 붓의 결이 잘 남고 자국도 잘 남을 수 있으니 수채화 쓸 때는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가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쓰고 싶은가 목적에 맞춰서 알맞는 종이를 구매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여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은 표백제 안 쓴 거라든지 이렇게 애시드 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종이를 처리를 잘해서 시간이 지나도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처리를 해놨다는 뜻이니까 그냥 뭐가 더 붙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종이가 미색이랑 백색이 있는데 기호에 맞춰서 사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깔끔한 인상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백색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더 개성 있는 수제지, 기계로 만들어 수제지의 장점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이런 몰드지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아, 기계제라고 또 있긴 한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켄트지 이런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사실 때 이런 명칭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 건데요. 종이는 크게 4종류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스케치북, 패드, 낱장팩, 롤지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케치북은 크게 양장, 스프링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책 형태로 묶여있는 것이 양장이며
이런 것들은 보통 다른 종이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이런 커버 때문에요. 안에 들어간 종이가 좋아질수록 가격이 확 오르는데요. 이런 형태의 스케치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스프링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형태로 이런 종이고 양장이나 패드 대비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긴 해요. 경험상 스프링 형태도 패드에 비해서 질 좋은 종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스케치북의 목표가 휴대성에 더 맞춰져 있는 것을 미루어 간편함이 더 추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따로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두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편리한 형태의 종이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간혹가다 이런 형태의 스케치북도 있긴 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 그리고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이 패드 형태인데요. 이거는 노트처럼 생겨서 안에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기억하죠? 보통 이거를 한 장씩 쓰고 떼어내던가 아니면은 떼어내서 쓰던가 하거든요. 이렇게 한 면만 붙어 있는 것이 있고 모든 면이 붙어 있고 나중에 요런 떼어내는 요런 사면제본 형태가 있습니다. 300g 이상의 중목, 황목 혹은 코팅 함량이 높은 물을 많이 쓰는 종이에서 사면제본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사면제본은 모든 면이 고정되어 있어서 물을 많이 써서 그린다고 해도 부풀어 오르는 것, 그리고 종이가 말리는 것들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접착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날이 무른 칼이나 잡, 미술용 나이프 같은 것으로 뜯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낫짱팩은 이렇게 잘려있는 종이를 묶어서 파는 형태로 종이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고 휴대성이 매우 좋다는 점에서 좋은 종이에요. 대신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서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보통은 좀 작은 사이즈들만 많이 팔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롤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롤지는 말 그대로 긴 종이를 말아넣은 것으로 자유롭게 잘라 쓸 수도 있고 큰 작업을 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보통 종이보다 롤이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제일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이건 큰 작업을 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종이는 관리를 잘못하면 사이징이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보관이 어려운 롤지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선 조금 취약하겠죠? 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종이의 지식에 관해서 총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다 얻어가셨을지 궁금하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려주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